비상대책위원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3법이 합의 타결되었습니다.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킨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100% 완벽한 협상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상생 정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 실무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여야 관계가 관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법률 집행 과정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장 국회 논의를 개시하거나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김무성 대표의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분야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포함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의 출범입니다. 둘째,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 선거구 획정 등 관련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개정 및 재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 특위의 가동입니다. 셋째,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의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 정부 해외 자원 개발 비리, 방위산업 부실비리 등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금년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골드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영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결국 삐라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삐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삐라 하나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겠다는 북한 당국, 모두 다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고도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해왔던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좀 더 성의 있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또한 삐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구단체를 앞세워서 야당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 검찰이 기다렸던 듯이 발빠르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자정 이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이고 당소속 의원들이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척종자도 웃을 일일 겁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현 의원이나 재판 중인 신하경, 신계른 의원의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40억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자를 구속도 시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자 김민성은 최근 법정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관계에 뿌린 사실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당 탄압을 위한 한파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세월호 천법 처리에 합의에 애를 써주신 우리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200여일이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의 시간들이 었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흡한데도 합의안을 수용해 주신 유가족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도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도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당은 유가족과 그리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방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빗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연료 공급에 앞서서 구멍난 연료 탱크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5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만 합니다. 또 40조 원대의 국부가 투입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현재 35조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고 방위 사업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혈세 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3대 의혹, 소위 사자방,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 4명 중 3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회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원내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어저께 올해 예산 심의를 위한 5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선 재정 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서민 증세에 앞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민생의 바로미터인 위기의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비성 특혜성 사업에 대한 단호한 삭감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치과 개폐로부터 우리 당 의원이 무슨 연루라도 된 것처럼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야당 지자체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그 속도를 예상을 넘어서게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 지자체 장들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는 야당 탄압 저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검찰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3명이 남한을 방문한 지가 꼭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동안의 남북 관계는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연치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6년에 신민당의 유성한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부가 아직도 1980년대 수준으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2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2차 접촉의 시한인 11월 초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요 며칠 상황을 보니까 북한하고 기싸움만 하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일 것입니다. 남은 일주일에 남북관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임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수능 관리에 대한 불신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 지립과목 수능 시험에서 그 문제 오류가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좌절을 맛봤습니다. 수능 시험 직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을 하고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법인카드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결제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의 추계로는 15,000원짜리 파스타를 54,856그릇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자 처벌, 8억 파스타 문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은 빈곤국이라고 핵을 소형화시키고 SLBM을 진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은 국방예산을 비리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줄기차게 소형화, 경량화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SLBM으로 인해 이제 MD,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잠수함은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화는 북한이 SLBM
수십 번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방 기술이 6 내지 10년을 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은 12조 4,100억 원이고 전세 대출은 35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서민들은 국방비 부담을 불평하지 않고 감수를 했습니다. 방산 비리, 핵 소형화, SLB는 진수.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 3법 타결에 대해서 수고하신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현 우원준 대표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해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부와는 해양구조본부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우은준 대표의 노력으로 해양경비본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약칭으로 해경을 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직 국가기사로 노력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호소지방의 소방 시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양경비본부랑 소방안전본부의 예산 등 모든 노력을 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선거가 끝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들에게는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당 당선자들에게는 명명백백한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규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최대호 전 안양시장 등 기소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톡법은 즉각 개정돼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단톡법의 즉각 심의를 요구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이폰 6 대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금 인가제로를 폐지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세월호 3법을 합의하고 약속 시한을 지켜낸 것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넘긴 이제서야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받아들여준 유가족들에게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확실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의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비협조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마지막 특검이 끝나는 순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사실상 무산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급 접촉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한 모두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달지 말고 먼저 마주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까지도 대화의 의제로 삼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자 남남 발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모두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한 번 더 성의를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복권 노인들의 자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노후 연금 지급 대상이 아주 적고 또 연금 지급액도 세계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제 노인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과잉 복지로 병들고 있느냐 걱정스럽게 짝이 없는 현실인식을 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하려면 우리 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복지 확대와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확보를 위한 국민 대타협 외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상급식이 위기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 우상급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지사가 우상급식의 색깔까지 입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권의 교육관이 궁금합니다. 우리 가정도 교육과정이고 우상급식도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위해 우상급식 따위는 줄여도 된다는 식입니다.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옹색한 처지가 되었을까 자문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를 공약하고는 부자 감세를 하는 정부가 복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언니들이 밥값을 동생들이 밥값으로 돌리는 것이 박근혜식 교육복지 면목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 독거노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들어 살던 집이 매각되어 집을 비워줘야 하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노인은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해라, 개의치 마라고 적힌 봉투와 170여만 원의 현금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힘들던 세상이었을 텐데도 미움과 저주 대신 고마움을 전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 국밥값을 남긴 고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거노인 전세 지원 제도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고인께서는 국밥값 하라고 하셨지만 밥값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야당탄압처리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10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지난 8월달에 고발장을 접수해서 우리 당 의원 13분, 11분 포함한 의원들이 고발된 이후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갑자기 강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버이연합의 고발장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또는 선관위가 그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이나 액수나 이런 것들을 직업들을 잘 체크해야만 집계가 가능한 각 의원들의 후원금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개입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유는 입법 로비라고 하는 것인데 의료인이 다른 사람 이름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공공의료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이었습니다. 입법 로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갑자기 치과의사협회를 압수하면서 강경 검찰의 이 시기가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 탄압의 정상들이 극도화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성 증인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질 증거라고 저희들이 지난주 벌써 수차례 주장하고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대답은 40억 횡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미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또 법정에서 진술서를 통해서 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천만 원의 상품권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은 거의 로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당 의원 3분 유일한 그 김민성 증인에 의존하고 있는 그 3분의 유죄 증거에 유죄 사실에 400만 원, 300만 원이 이렇게 기재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에서는 김민성 증인이 신계윤 의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안 3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은 범죄 장소라고 생각하는 신계윤 의원의 방에 들어가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의 검찰에 자기 피해를 모면하기 위한 인질 증거로 잡혀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점점 공론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서초동에는 이 야당 탄압 정상이 보이는 이 사실 수사의 착수부터 청와대 민정실에서 관여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으로 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과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과의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 확산되는 이 야당 탄압의 정황을 저희도 이제 차근차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재윤 의원 재판이 있습니다. 10시부터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 의원님들은 의청을 거기서 하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검찰 방문을 포함한 야당 탄압 선두에 서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한 응징을 야당 탄압 저지대책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